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걱정이 뭐냐면 전쟁 분위기가 굉장히 조성되고 있어. 계속 일부러 조장하는 거지, 전쟁 위기를. 그러면 보수 세력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이러면서 빨갱이 민주당 찍으면 안 된다고 결집을 하는 효과도 있고, 7월 24일 기사인데 신원식 이 원균 같은 쓰레기 민족 반역자가 북한 대북 전단 풍선 날리는 거점에 원점을 타격하겠다, 충격 포격할 수도 있다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자꾸 탈북 단체들이 풍선을 띄워 보내니까 북한도 대응 차원에서 보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자꾸 대북 전단 풍선 보내고 쌀 페트병 보내고 USB 보내고 이런 거 안 하면은 북한도 안 해요. 이거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민족 반역자들이 일부러 그걸 조장한다고, 남북 평화를 깨기 위해서. 북한이 먼저 오물풍선을 보냈니?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할 때도 탈북자 풍선 이거 막자고 그랬잖아. 이거 법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이재명이 정답이야. 이재명이 2021년 경기도지사 할 때 대북 전단 살포는 불법 과격행위다, 엄정 수사를 촉구했잖아. 요게 북한 인민들을 구하는, 북한 정권을 흔드는 애국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오히려 전쟁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단체 긴급 수사 지시 내리고 박상학 이재명 죽이겠다고 테러한다고 했었던 거야. 지 돈벌이 끊기니까. 탈북민 단체 두 곳 박상학 대표 압수수색하고 이랬지. 이재명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을 했었던 거고, 박상학 같은 탈북자들이 통일 타령하고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키겠다면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깨고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전쟁 분위기 만드는 일이라고. 민족 반역자들의 하수인이야 박상학. 다시 북송시켜야 돼, 이재명 정권 되면. 일베야 두려워마 박상학 감사. 태극기 부대 시위 나가고 일베랑 한패는 위험하다고. 일베야 아프지마 강명도 박상학 정성산. 탈북자들이 다 악마는 아닌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탈북해서 어디 비빌 데도 없는 사람들이 보수는 북한을 싫어한다 이런 걸로, 그리고 보수 채널들 채널 A다 이런 데서 탈북자들 모아서 방송하고 이러니까 보수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보수 지지를 해요.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고 뭐 이러면은 북한하고 왕래하다 이러면 북한 첩보원들 스파이들한테 자기네들 암살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이래서 통일 솔직히 얘들은 원하지 않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사진 걸고 이렇게 보수 타령을 한다고. 얘네들이 우리 편이라고 믿는 거지 얘들은. 그래서 박상학 탈북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장관급 회담 반대한다고 이렇게 미친 목숨 거는 시위를 한 거야. 자기 목숨 걸린 거야. 남북 통일이 되면 안 돼. 평화가 온다고 이런 게 싫어. 그냥 대립하고 살아야 돼. 분단돼서 사는 게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야. 통일돼서 자기네들 숙청당하지 않을까? 뭔가 두려운 거지 얘네들은. 마음은 알겠는데 뉴라이트랑 같이 시위를 한다고 남북 평화 진전되는 거 싫으니까. 그냥 남북이 긴장하고 대립하고 이대로 분단돼서 살길 원해 얘들은. 한반도는 전쟁 분위기를 계속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 윤석열 정권 자체가. 또 일본 자민당과 미국 민주당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길 원하는 거야. 주일 미군한테 작전권을 부여하겠대 미국이. 그래서 미국 일본 합동군 사령부를 재구성하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7월 28일 날. 미일 합동군 사령부 이건 뭐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일이라고. 주일 미군을 합동군 사령부 JFHQ 재구성하기로 합의를 하고, 한반도 유사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전쟁에 투입되려고 이미 빌드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일 미군한테 전시 작전권을 부여하는 거야. 한국군한테는 작전권 부여도 안 하면서.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거는 한반도의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거라고. 지금 전쟁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거는 6월달 기사인데 미국의 핵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부산에서 입항을 해가지고 일본 자위대 해상자위대랑 한국군이랑 다 같이 합동훈련을 했었어. 말이 군사훈련이, 이거는 전쟁 준비라고. 북한 계속 자극하는 거야. 김정은이 막 돌아서 미사일 버튼 누르게끔 어떻게든 전쟁을 약 올리고 있는 거라고. 근데 푸틴을 좀 믿어보고 싶어. 푸틴이 북한 가서 김정은 만났잖아. 푸틴은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 가장 전략가야. KGB 요원 출신이고. 그래서 김정은한테 한국, 미국, 일본 얘네들이 자꾸 전쟁 도발하고 조장하는 거 넘어가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을 것 같아. 그래서 김정은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은 안 하고 있잖아. 김정은이 이 떡밥만 안 물면 어떻게든 전쟁의 위기는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이다 안보 국방을 담당하는 애들이 다 민족 반역자 하수인들인데 조작을 해서 자작극으로 그 어떤 언론도 모르게 몰래 북한을 미사일을 쏜다든지 타격을 해서, 그거는 언론에 알리지 않고 북한이 그거를 대응한다고 미사일 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하고 이랬다 이러면서 전쟁 분위기 만들까봐 이게 걱정이지. 이런 것도 할 만한 일이니까. 하여튼 전쟁을 얘네들이 자작극으로 만들어낸 애들이야. 우리나라의 적폐, 기득권, 민족 반역자, 친일파들은. 왜냐면 예전에도 반공 타령하려고 용공 분자들을 만들어내잖아.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제일교포를 잡아다가 간첩이라 그러고, 아무 죄도 없는 어부들, 일반인들을 잡아다가 족쳐서 간첩이라고 만들어버린 애들이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수법이 있잖아. 그러면 얘들 전쟁도 자작극을 만들어낼 수 있지 당연히. 아예 그냥 세상이 혼돈, 카오스로 뭔가 강력한 게 터지는 게 나아. 지금 이 판에서 이재명 정권 창출이 참 힘든 판이거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200석 이상이 아니라서 일단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해도 모든 개혁 법안이다, 윤석열 김건희를 압박하는 법안이다 다 통과가 돼도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어. 지금까지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어. 그러면 아무 개혁 진전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윤석열의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하자, 임기 단축 개헌하자는 명분이 아주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몽골 기병이라며, 신속하게 개혁한다며, 근데 아무것도 못하네 이재명, 그러면서 참 힘들어지는 거야. 지금 판이 되게 힘든 판이야. 이재명도 깜빵 보내려고 칼을 갈아왔고, 적폐들이 혼란의 시기에 원래 영웅들이 나타나거든. 나는 나라 사랑하고 우리 민족 사랑하는 보수 민족주의자로서 가슴 아픈데. 8월 16일 기사야. 광복절 다음날. 불굴의 용기 파병작전. 미국 본토에서 800명 날아왔다. 그러니까 올해 계속해서 미국, 일본, 한국이 무슨 연합훈련을 한다고 그러고 자꾸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한다고.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거야. 미국 본토에서 미군 800명이 날아와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가정해서 한국에 신속하게 병력을 파병하는 미군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8월 16일 날. 미국에 주둔하던 기갑부대가 곧바로 한반도에 투입돼 우리 군과 연합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얘들 자꾸 한국, 미국, 일본 해양 세력들이 들어온 한반도를 분열시키고 친일 정권 만들려고 하는 자꾸 전쟁 분위기 조장하고 있다고.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돼야 돼. 6.25 때처럼.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최첨단 산업 공장들 제조업 미국의 공장 이전하라고 했지. 삼성 반도체, SK 반도체, 현대, LG, 삼성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 미국에 지으라고 난리쳤어. 대만의 TSMC도 미국의 공장지라고 바이든 정권에 압박을 했지. 이들은 대만과 한반도의 전쟁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런 빌드업을 해왔다고 봐요. 한반도가 불바다가 돼도 상관이 없어. 깜깜한 상황이야 지금. 또 이건 7월 29일 기사야. Voice of America, 보아 미국 언론사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첫 문서에 서명했다. 협력의 범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는 게 주목된다. 한미일 3국의 국방부 장관이 군사 동맹을 계속 맺고 전쟁 빌드업을 한다고요. 미국, 일본, 윤석열 정권이.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안보 협력 제도화를 위한 문서에 처음 공동 서명함으로써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3국의 협력 범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요게 어떻게든 전쟁 일으켜서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 윤석열도 대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서 내려와서 안보실장인가 그걸로 임명이 됐는데 얘가 국방부 장관 후보일 때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겠나 완전 친일적인 발언을 했더라고. 대한민국의 육사 엘리트 군인이란 게 이런 수준이야. 얘 걷는 거 봤지?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나? 군인이면 젊어서부터 제식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음걸이를 걸을 수가 있어? 얘는 DNA적으로 탐관오리고 완전 밀정이고 민족 반역자. 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야. 완전 친일파고. 국방부 장관을 했다니. 이런 매국노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어. 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미쳤어 이거. 12.12 사태, 5.16 쿠데타 다 옹호하냐.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친일 식민 사관을 가지고 미 국방부 장관을 하고 안보실장을 하고 미친 나라야.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뭐 말했었대. 암담한 세상이지. 또 육사 중함고 윤석열의 선배고 육사의 신원식 후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 이거 우리나라 망국으로 가는 거야. 전쟁으로 가는 거야. 일단 매국노 원균의 후예들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진짜 전쟁으로 가고 망국으로 가는 거야. 안보실장 신원식이 되고 8월 10일 날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저 사람은 관상이 굉장히 안 좋아. 눈빛이나 관상이 아주 쎄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 육사 출신이야. 장군 출신이고. 우리나라 육사도 썩었어. 정권 교체밖에는 해결책이 없어. 이거 우리가 아무리 비판하고 욕해봤자 세상이 바뀌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다 민족 반역자, 친일, 매국노들이 다 쥐고 있는데 제2의 식민지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차곡차곡 100년을 진행해왔어. 친일파들이 단 한 명도 청산당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진짜 민주주의를 지킨 분들이 죽어나간 세상이라고. 이따들이 원균 같은 들이야. 지금 세상이 이래. 임진왜란 당시랑 비슷해. 명나라 사령관 대제독 이여송이 조선군의 무기와 훈련 상태가 형편없다. 제대로 된 칼과 창은 없고 대부분이 조악한 농기구와 돌도끼 등으로 무장을 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리나라 국방 기술력 대단하고 대한민국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부사관들 다 훌륭한데 국방 예산 줄이고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허리들 소위 중위 대위 하사 중사들이 지금 막 군대를 떠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국방이
흔들리고 있어. 근간 자체가. 외적의 전술은 요란하게 총포를 쏟아내고 그 후 귀신의 얼굴을 한 기병들과 장창으로 무장한 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온다. 그런데 총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조선군의 팔할은 이미 도주하고 있다. 조선군 80%는 이미 다 도망간대. 조선군은 오로지 도망치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후방 경비밖에 맡길 수가 없다. 명나라 당나라 부대 애들도 조선군 지적을 했어. 명나라 요동총관 조승훈이 조선은 과거에는 당태종도 함부로 여기지 못한 강국이었는데 그래 수나라 당나라에서 고구려한테 다구리 당하고 그랬잖아. 지금 조선 군대의 이 한심한 꼴을 보니 애석하다. 활과 화살은 모두 낡아 빠져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군사라고 있는 것은 10세 소년과 평생 칼 한 번 만져본 적이 없는 60세 노인이다. 또 일본군 제1군 총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 예수회 신도지. 조선 정규군의 수준이 내 예상보다도 낮다. 전쟁이라고는 모르는 불쌍한 농민들과 여인들을 징집한 것 같다. 조선군은 선봉에 서야 할 장수가 휘하 부관들과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이미 도망치고 없다. 장수들이 다 도망치는데 지금 한국 상황이야. 한국의 중간 장교 관리자들이 군대를 떠나고 있어. 월급도 적고 대우도 한심하고 처우도 안 좋고 장가도 못 가고 이 상태라면 조선군 100만이 온들 우리 군대 1만을 당해내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이순신이 왜군을 몰아낸 거는 기적이야 진짜. 왜군 제2군의 총대장인 가토 기요마사. 조선에 사는 호랑이가 조선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고통받는 것은 조선국의 백성이다. 조선 인민들을 걱정할 정도로 한심했다고 조선군이. 이게 중국의 사대를 하면서 국방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난 거야. 조선 국왕도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으니 이들의 군대가 과연 성과 백성을 지키겠는가. 조선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 조선군의 목을 베는 것이 어린아이의 사탕을 뺏는 것보다 쉽다. 야, 이런 한심한 국방력 가지고 어떻게 이순신은 왜군을 다 조져버렸을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야. 이재명 세력도 없지만 민중들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정권 차지해서 적폐청산을 할 거야. 이재명이 이순신처럼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정권 차지할 거야. 나는 확신해. 그래서 이재명한테 나 몰빵이야. 내가 죽어나가도 좋아. 제8군 총대장, 왜군 총대장, 중군 총사령관 우키다 히데이에가 조선의 무기의 질이 형편이 없다. 소수는 열심히 응전하여 싸우지만 지휘관과 장수들은 공격이 시작되면 대부분 도망친다. 지금 대한민국 육사의 수준이야. 국방부 장관이다, 안보실장이다, 참모총장이다. 다 병사들 죽음으로 안내하고 도망치들이라고. 해병대 이사단장 봐라. 자기 병사 죽음으로 몰아놓고선 끝까지 버텨. 책임 안 지고. 조선의 장수는 도망치는 속도로 뽑는가? 이렇게 조롱까지 당했었어. 이 나라엔 무사라 부를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순신 혼자서 어떻게 참. 네, 한민족이 1만 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걸 보면 거의 1000회 이상의 외세 침입이 있었는데 우리의 말과 문화를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영웅들이 나타나는 거야. 위기 상황에. 이재명이 이순신 역할을 또 할 걸로 보여져. 내가 이재명이 이순신 같다고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다. 이순신의 용맹함과 지략, 전략이 있고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애민정신을 가지고 있고 정조의 애민정신이라든지 천재성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진짜 역대급이야. 수백 년에 한 명 나올 만한 인물이라고 나는 봐. 이재명이 지금 모함당하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 되고 나중에 역사가 이재명을 그렇게 기록할 거라고 봐.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혼자서 싸웠어. 군대의 꼴이 비참하여 다만 조용히 눈물이 나온다. 이재명도 똑같은 심정일걸. 어리석은 민중들도 많고 우리 편이라고 이재명 파리하는들이 뒤로 나를 죽이고 있고 종이조차 없어 나무 껍질로 육주의 군형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경상과 전라의 여러 성에서 화살조차 부족해서 수군의 손을 벌리고 있다. 외적의 장수가 큰 칼을 휘두르며 돌격해오면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가 봄날 꽃놀이와 같다. 결코 이런 상태로 전장에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전략으로 소수의 전력으로 어떻게 대승을 이뤘어. 이거 기적이라고. 이재명도 혼자 울 거야. 이순신처럼. 원균과 같은 자는 병법도 전술도 없이 싸움에 임하고 있다. 적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도망칠 인물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다. 지금 국힘 윤석열 정권들이 다 원균 같은 들로 드글드글하는 세상이야 지금. 8월 17일 기사야. 동해에 뜬 미국의 강습 상륙함 박서. 이게 중항모라고 작은 항공모함이지. 독도함 정도 크기인데 자꾸 동해 쪽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전쟁 연습을 한다고. 이렇게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전쟁 언제 날지 몰라 진짜로. 북한의 김정은이 술 취해서 빡돌아서 미사일 버튼 누르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근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김정은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닌데 북한은 남한에서 이렇게 자극하고 도발 안 하면은 선제적으로 도발한 적이 없어요. 남한에서 확성기를 틀고 북한에 대북 풍선 날리고 USB 보내고 김정은 자극하는 것들 계속 보내고 이러면 얘네들 빡도니까 대응을 하는 거지. 8월 20일 현존 최고 공격 헬기 아파치 72대 보유한다. 미국이 판매 승인했어. 아니 육군 헬기를 공격 헬기를 이렇게 도입한댄다.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미국 무기를 이렇게 사니. 우리나라가 헬기가 없는 게 아닌데 수리온 헬기 있는데 4조 7천억 규모래. 이거 너무 많이 쓴다. 돈도 없고 지금 국가 재정 빵꾸 난 상황인데 전쟁 준비를 하는 거라고. 미국의 꼬봉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수리온 공격 헬기 있잖아. 왜 이렇게 굳이 미제를 사고 그러냐. 우리나라 국방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산 수리온 헬기를 사면 되지. 더 싼데. 물론 아파치가 엄청난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인 건 알겠다만 북한에 이런 헬기 없어. 수리온 정도만 해서 미국한테 돈 줄 거 우리나라 국방 기업들 살리고 이런 게 낫지. 우리 수리온 쓰면 될 걸 왜 이렇게 미제를 사냐. 리베이트 받았겠지. 뇌물 리베이트 받을 거야. 국방부에 있는들이 미국으로부터. 왜 굳이 미국한테 돈을 퍼줘. 4조 7천억을 5조 가까운 돈을. 경제도 안 좋은데. 수리온이 한 대당 210억이야. 근데 아파치는 무장이나 뭐 옵션 다 뺀 그냥 깡통 차 있지. 깡통 헬기가 350억이에요. 근데 무장이다 뭐다 이것저것 다 끼워 넣으면 한 500억 될 거야. 기왕이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우리나라 국방 무기들 국산화해서 돈벌이 하게 하고 키워주려면 보수 민족주의 정신이 있는 정권이라면 국산 무기를 도입을 해야지. 수리온 사주면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더 개선하고 헬기 기술이 좋아지지. 아파치보다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지. 우리도 앞으로 엄청난 실력을 가진 게 우리 한국인이야. 하여튼 지금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위험하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윤석열만 깐다고 해서 윤석열이 내려오는 거 아니라고 또 골치 아픈 상황이야. 윤석열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찰수록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윤석열의 임기 단축을 시키기 위한 개헌을 하자고, 윤석열의 거부권을 막을 수 있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자는 개헌을 하게끔 하려는 빌드업을 하고 있어. 모든 언론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은 영혼 가출했어. 아무런 자신만의 신념이나 정치적 철학이나 민족주의 정신이나 아무것도 없어. 대가리가 텅 빈야. 그냥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지령대로만 하느냐. 완전 바지사장. 하여튼 윤석열은 대통령은커녕 군수도 못한데 홍석현과 문재인이 앉혀놓으라고. 근데 민중들이 이걸 알고 분노하고 들불처럼 일어나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도 없고 혁명은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재명 혼자서 어떻게든 개인기로 싸워나가는 판인데 이재명의 개인기 천재성과 그리고 한민족의 명운이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그 기운 하나만 믿고 내가 이재명 지지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재명 지지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힘든 판이야. 윤석열이 못했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지. 이거는 아주 정치를 모르는 생각이라고. 모르겠어. 뭔가 큰 사건이 터지고 나라가 망해갈 때 영웅이 나타난 거지.